대입 수능 지원생이 해마다 줄고 있어 지역 중하위권 대학에서 미달로 과를 없애거나 통합하는 학과가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층간소음을 해결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차 소비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제조사의 서비스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를 맞아 터키에서 열린 K-팝 공연에 한류 팬들이 대거 몰려 열광의 도가니를 연출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수능 시험을 치는 대구 경북 지역의 수험생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올해 수능 제도가 바뀌면서 재수생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당장 지역 중하위권 대학들이 내년도 신입생을 유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대구 지역 재수학원의 평균 등록률은 지난해 대비 15% 이상 감소했습니다. 여름쯤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던 재수생들은 오지 않았고 결국 올해 수능 원서를 낸 지역 재수생이 지난해 대비 1,555명이나 줄었습니다. 올해 지역 수험생은 6만 805명으로 지난해보다 1,140여 명이 줄어 해마다 지속되어 온 재수생 강세 현상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준별 AB형 유행 때문에 중하위권 수험생들이 손해를 볼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와 경제 불황 여파로 수험생이 줄어든 만큼 지역 대학들이 학생 모집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역 수험생의 70% 정도가 4년제 대학에 지원할 경우 지역 4년제 대학 평균 경쟁률은 1.01대 1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대를 포함할 경우 지역 대학 전체 모집 정원은 7만 3,250여 명인데 반해 수험생은 6만 800여 명으로 무려 12,450명이나 적습니다. 지역 중하위권 대학들은 소위 비인기 학과를 중심으로 홍보 전략을 강화하고 특히 지역 산업 구조에 적합한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를 신설하는 등 신입생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올해 입시에 실패할 경우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학과의 특성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아마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전략들을 짜고 교수님들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과거 어느 정권보다 대학 구조조정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치러지는 올해 입시는 지역 대학들이 존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달리던 차가 고장나 사고가 났는데 이런 일이 2번이나 되풀이됐다면 얼마나 화날까요? 실제 한 경차 운전자가 겪은 황당한 일인데 제조회사의 태도는 더 황당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2월 한국 GM에 다마스를 구입한 서모 씨는 지난달 갑자기 변속기가 작동하지 않아 뒤따라오던 차가 추돌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사고가 난 게 이번이 두 번째. 변속기 고장은 차를 구입한 3개월 뒤부터 나타났습니다. 신차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지만 제조사 측은 변속기를 바꿔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번이나 변속기를 바꿨습니다. 자기들 친척이나 아니면 자기들 동생들이나 이 차를 운행을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분들이 우리 소비자분들을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국 GM 측은 3년 이내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하인 품질 보증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변속기만 바꿔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분이 원하는 차량 교환 자체는 이미 보증 기간도 지났고 변속기를 계속 바꿔서 계속 주행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렇죠? 다음 주 초에 아마 미팅이 계획된 걸로 알고 있고. 서 씨는 회사 측이 시간 끌기를 하다가 품질 보증 기간이 지났는데도 배짱을 내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수락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조정 결정서를 가지고 소송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위원회까지 한번 거치시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구입 후 하자 발생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지만 제조사의 배짱 영업 행태는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6,500여 개 초중고등학교의 선행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구에서 모두 28개 학교가 적발돼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조사 대상의 20.3%인 14개 학교가 선행교육을 해서 전국 평균 4.5%의 4배를 넘었고 중학교는 8.1%, 초등학교는 1.8%나 선행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교육부는 적발된 학교에 주의나 시정 명령을 내리고 해당 교사나 교장을 경고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정부의 828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 2주 동안 대구의 아파트 가격은 0.26%포인트 상승하면서 2주간 변동치로 봤을 때 올 들어 가장 많이 올랐고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전셋값 역시 0.24%포인트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부동산 시장이 828 대책 발표 이후 매도 호가가 급등했다며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이 이웃 사이의 갈등을 야기하고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의 한 아파트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동구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에 사는 황병란 씨는 4년 전부터 위층의 지속적인 소음 탓에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온 식구가 우울증에다가 여기 와서 진짜 식구들이 웃음이 없어지고 말이 없어지고 사는 게 아니라요. 소음을 유발한 윗집에다 고통을 호소했지만 해결은커녕 감정만 악화됐습니다. 황 씨는 결국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고 그 결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 감정 싸움이 되고 자칫 큰 싸움으로도 번질 수 있는 문제를 피해간 겁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들이 나서 서로 양보를 이끌어내면서 지금은 만족할 만큼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첫째 양보, 그 다음 둘째는 가만 이해. 이런 관계상 좀 이웃 간의 정의가 돈독해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아파트는 특히 자발적인 불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자신도 때로는 소음 유발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주민들이 공유하도록 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 서로 이제 배려하고 서로 인정해주면서 조금씩 불편해져야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 같은 노력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층간소음 예방 우수 사례 아파트로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서로 간의 배려와 이해, 소통 문화가 정착돼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아파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동해안 지역 양식장들 올해 적조 때문에 피해가 컸는데요. 포항의 한 양식장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작스런 정전 때문에 물고기들이 또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출하를 2개월 앞둔 강도다리 수백 마리가 허연 배를 뒤집은 채 죽어 있습니다. 지난 5일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용수와 산소 공급이 1시간 이상 중단되면서 고기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죽기 시작한 겁니다. 날만 새면 수백 마리씩 죽어나가 앞으로 키우는 7만 마리가 모두 죽을 수도 있어 수억 원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양식장 주인은 정전 당시 확보해둔 액상산소가 충분치 않았는데 한전에서 1, 20분이면 복구된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던 게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정전되고 바로 전화하니까 1, 20분 만에 된다. 그래갖고 기다렸거든요. 20분 후에 안 와갖고 다시 전화하니까 또 1, 20분 기다리라 하더라고. 이렇게 정전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한전 측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전 규정을 모르는 저로서는 진짜 답답합니다. 지금 길거리에 나온 게 생겼는데 답답할 부분입니다. 지금. 한전 측은 1, 20분 만에 정전이 복구된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 책임의 일부분보다 그분이 안타깝지만 우리 보상할 수 없다고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수산당국은 올여름 심한 적조로 인해 양식고기의 체력이 크게 떨어져 있어 짧은 정전에도 대량 폐사가 날 수 있다며 평소 액상산소를 충분히 확보해두고 자가발전기도 점검해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달 31일에 발생한 대구역 열차 사고와 관련해 무궁화호 기관사 43살 홍모 씨와 여객 전무 56살 이모 씨, 대구역 관제원 55살 이모 씨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열차 출발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궁화호를 출발시켜 KTX 2편과 사고를 내 승객 4명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일 오전 10시 반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요즘 전 세계적으로 K-팝 열풍이 대단한데요.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내 스타 가수들이 총 출동한 공연장은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터키 현지에서 박재영 기자가 전합니다. K-팝 공연 2시간 전, TV와 인터넷으로만 보던 한국 가수들을 직접 만난다는 설렘에 일찌감치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되자 공연장은 금세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찹니다. 히잡을 쓴 여성들까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환호성을 내지르고 한국 노래와 몸짓을 자연스레 따라합니다. 최고 25만 원인 티켓 가격이 부담스럽지만 지난 7월 예매에서 사흘 만에 2,000장이 팔리는 등 만석 규모의 예매석이 거의 다 찰 정도로 인기는 폭발적이었습니다. 터키와는 다른 분위기의 노래 스타일에 가수들의 현란한 춤과 귀여운 외모까지 더해 흥겨움을 더한 것이 K-팝 흥행몰이의 비결입니다.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열린 K-팝 공연은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K-팝의 인기는 이곳 터키에서도 단연 최고입니다.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가 과거와 현재를 잇는 한류 열풍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이 전통시장 36곳과 대형마트 36곳에서 제수용품 27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했더니 전통시장이 21만 9천 원, 대형마트가 26만 4천 원으로 나타나 전통시장이 4만 5천 원 더 저렴했습니다. 주류와 밀가루를 제외하고 25개 품목에서 전통시장이 더 쌌고 특히 채소와 육류는 20% 이상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계와 자동차, 섬유, IT, 의료 분야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대구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오늘 대구시청에서 첫 모임을 갖고 4조 7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담고 있는 제4차 대구시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이나 계획의 수립과 조정, 과학기술 촉진 제도 등 대구시의 과학기술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외 수업 지원금과 운동부 지원금 등 모두 2억여 원을 학교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로 경북 모 대학교 경영학과 47살 권무 교수 등 교수 4명을 구속하고 다른 학과 교수 3명과 축구부 감독, 스키 수업 대행업자 등 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대학교 관련 학생들은 등록금에 실습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교수들이 수업비를 횡령해 등록금 외에 별도로 1인당 수십만 원의 실습비를 더 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보육교사의 월급 통장을 이중으로 관리해 차액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10여 차례에 걸쳐 3,5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대구시 달서구의 모 어린이집 원장 44살 권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횡령금을 환수하도록 행정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도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운전기사를 보육교사로 허위로 등록해 국가보조금 9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달서구 모 어린이집 원장 43살 박모 씨와 운전기사 48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횡령금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유류 매출 전표를 허위로 발행해 유가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골재회사 대표 49살 양모 씨와 주유소업주 4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주유소업주 4명과 짜고 중장비나 저장 탱크에 주유한 뒤 화물 차량에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유류 매출 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5,500만 원 상당의 유가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7월 6일 새벽 2시쯤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모 주점 앞에서 예의가 없다며 다른 계파 조직원들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두목 51살 탕모 씨를 구속하고 행동대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2011년 7월 12일 새벽 6시쯤 대구시 중구의 한 노상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 500만 원을 빼돌리려 한 혐의로 동성루파 행동대원 40살 김모 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49억 원어치의 수입 냉동육을 허가 없이 가공해 유통시키고 6억 원어치의 수입된 냉동 닭고기를 거래 명세서 없이 유통시킨 혐의로 유통업자 44살 남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또 해동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고 냉동 닭고기를 해동한 뒤 유통시키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닭고기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40일 동안 제2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재학생 22만 4천여 명과 학부모 61만 9천여 명입니다. 조사는 인터넷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결과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대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무료 개방 대상 공영주차장은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88곳으로 무료 개방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네, 9월 9일에 전해드린 대구 MBC 뉴스데스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